287. 의사가 심장 건강에 필수적이라며 권유한 보충제를 먹은 후 제 처형의 공복 혈당 수치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312까지 치솟았습니다. 단 하나의 미네랄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이 미네랄은 지금 여러분의 약장 안에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저는 사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4가지 필수 미네랄을 공개하려 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부터 치명적인 것까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목록의 1위를 차지한 미네랄은 탄산음료 한 캔을 마시는 것보다 혈당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은 뼈 건강, 심장, 근육 기능을 위해 이 미네랄들을 챙겨 먹으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유료 정보가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댓글에 나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남겨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혼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보충제 회사 임원들만이 이 영상이 퍼지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여러분을 늘어나는 약물 처방과 당뇨 합병증, 그리고 불필요한 혈당 스파이크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1위 미네랄은 단순히 충격적인 수준을 넘어 아마 지난달에 의사가 직접 처방해준 바로 그 성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미네랄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나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미네랄들은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던 엄청난 혈당 상승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전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입니다. 특정 미네랄은 인슐린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어떤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하여 혈당을 높이며 일부는 밤사이 간에서 포도당을 뿜어내게 만듭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충제 형태로 이 미네랄을 섭취하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혈류로 흡수됩니다. 신체는 이를 처리하려 노력하지만 60세 이후의 대사 시스템은 이미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호르몬 반응의 연쇄 작용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고 간은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하며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집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의사들이 당뇨 환자에게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이 미네랄들을 처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질병을 치료하려다 다른 질병을 악화시키는 꼴입니다. 의료계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유로 이 미네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 따르는 혈당 비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논하기 전에 어떤 미네랄이 문제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혈당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이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약물, 음식, 그리고 특히 고농축 보충제 형태의 미네랄은 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수 성분이라면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필수라는 말은 신체 기능에 필요하다는 뜻이지 무제한으로 섭취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뜻도 아니며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는 보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용량의 미네랄 보충제를 섭취하면 음식으로 얻는 양의 10배에서 20배를 섭취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런 메가도스, 고용량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밤에 섭취하면 타이밍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가뜩이나 새벽 현상으로 인해 밤사이 혈당이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여기에 혈당을 높이는 미네랄까지 더해지면 아침 공복 혈당이 200이나 300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수개월간의 임상 연구와 내분 비학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혈당의 치명적인 4가지 필수 미네랄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미네랄 4위, 철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혈액 내 산소 운반을 위해 철분은 필요하고 빈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철분 보충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철분 보충제 섭취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보충제를 통한 과도한 철분 축적은 인슐린 분비를 저해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기전은 이렇습니다. 철분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발생시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동시에 근육과 간 조직에 축적된 철분은 해당 조직이 인슐린에 둔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인슐린 생산은 줄고 저항성은 커지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케어, 다이어비티스 케어,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체내 철분 저장량이 높을수록 당뇨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의사들이 페리틴, 철분 저장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철분제를 처방한다는 점입니다. 페리틴 수치가 정상이거나 높은 상태에서 철분제를 추가로 먹으면 철분 과부하 상태가 되어 혈당 조절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일반적인 철분제 한 알은 1일 권장량의 3에서 8배에 달합니다. 철분은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므로 여러분은 수개월간 축적된 철분이 대사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철분제는 반드시 혈액 검사 후 페리틴 수치가 30 이하일 때만 섭취해야 합니다. 정상이라면 득보다 실이 큽니다. 위험도 점수 10분의 5, 미네랄 3위, 칼슘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라 여겨져 안전하다고 믿는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에는 숨겨진 대가가 따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충제를 통한 고용량 칼슘 섭취는 공복 혈당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보충제 섭취군의 공복 혈당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췌장 베타세포가 기능하려면 칼슘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칼슘은 오히려 세포 내 섬세한 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하여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고 혈당을 높입니다. 하루 1000에서 1500mg의 고용량 칼슘 보충제는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남은 칼슘은 혈류를 떠돌며 포도당 대사를 포함한 여러 대사 과정을 방해합니다. 임상 내분비학 및 대사저널의 연구는 칼슘 보충제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칼슘제가 탄산칼슘 형태이며 흡수율을 위해 식후나 밤에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혈당의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합은 혈당 상승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 이미 500에서 700mg의 칼슘을 섭취하고 있다면 보충제는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만듭니다. 임상적으로 고용량 칼슘제를 먹는 당뇨 환자의 공복 혈당이 15에서 30포인트 상승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는 결국 당화혈색소 악화로 이어집니다. 칼슘은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고 보충제가 꼭 필요하다면 최소 용량으로 식사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위험도 점수 10분의 6, 미네랄 2위, 아연입니다. 최근 면역력, 상처 치유, 남성 호르몬 등을 이유로 아연 섭취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은 고용량 아연이 혈당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연과 혈당의 관계는 역설적입니다. 인슐린 저장과 분비에 아연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고용량 보충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연은 흡수 과정에서 구리와 경쟁합니다. 고용량 아연을 섭취하면 체내 구리 결핍이 발생하는데 구리는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감수성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연으로 유발된 구리 결핍은 내당능 장애와 공복 혈당 상승을 초래합니다. 하루 50mg 이상의 아연 섭취는 인슐린 감수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양의 아연을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기 사탕, 면역 보충제, 종합 비타민 등을 합치면 하루 100에서 150mg의 아연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성인 권장량인 8에서 11mg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런 과잉 섭취는 심각한 대사 교란을 일으킵니다. 특히 밤에 섭취하는 아연은 새벽 시간대 인슐린 감수성을 악화시켜
아침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아연은 육류, 조개류 등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보충제는 하루 15mg 이하, 최대 30mg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위험도 점수 7.50 놀라셨을 겁니다. 마그네슘은 당뇨에 좋다고 들었는데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당뇨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강조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은 특정 형태와 고용량의 마그네슘 보충제가 밤사이 혈당을 디저트보다 더 강력하게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특정 마그네슘 보충제는 밤사이 공복 혈당을 40에서 70포인트나 올릴 수 있습니다. 자기 전 140이었던 혈당이 아침에 210이 되는 것입니다. 범인은 마그네슘입니다. 그 기전은 이렇습니다. 고용량의 마그네슘이 갑자기 들어오면 신체는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이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부신에서 코르티솔과 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의 주된 역할은 바로 혈당 올리기입니다. 코르티솔은 간에게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지시하고 에피네프린은 글리코겐을 분해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흡수율이 낮은 싸구려 산화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악사이드를 먹거나 흡수는 잘 되지만 호르몬 반응을 크게 일으키는 구연산 마그네슘을 과도하게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의사들은 수면을 위해 마그네슘을 밤에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당뇨 환자에게 최악의 조언입니다. 새벽 2시에서 8시 사이는 새벽 현상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혈당이 오르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유발한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더해지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결국 아침에 혈당이 치솟고 하루 종일 인슐린 저항성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마그네슘을 만병통치약처럼 권하지만 정상 수치의 사람이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위험도 점수 10분의 10, 최대의 혈당 손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 수칙을 지키십시오. 첫째, 반드시 혈액 검사로 결핍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흡수율이 좋고 위장 장애가 적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용량을 쪼개십시오. 자기 전 400mg을 한 번에 먹는 대신 식사 때마다 100mg씩 나누어 드십시오. 넷째, 자기 전 섭취량은 100mg을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반드시 음식과 함께 섭취하여 흡수 속도를 늦추십시오. 여섯째, 호박씨, 시금치 등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이제 실행 계획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드시는 모든 보충제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총 섭취량을 계산하십시오. 결핍이 확인되지 않은 철분제는 즉시 중단하십시오. 칼슘 보충제는 하루 500mg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채우십시오. 아연은 하루 15mg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마그네슘은 검사 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올바른 형태와 용량, 글리시네이트, 분할 복용으로 섭취하십시오. 가능하면 이 미네랄들을 밤에 섭취하지 마십시오. 보충제를 조절한 후 2주간 아침 공복 혈당을 매일 체크해 보십시오. 3일 안에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천연이니까, 필수니까 안전하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안정적인 혈당을 원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보충제가 무조건 좋다는 과도한 단순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명확합니다. 결핍되지 않은 사람에게 과도한 미네랄 보충은 대사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증조할머니는 영양제를 한 줌씩 드시지 않고도 건강하셨습니다. 진짜 건강 정보가 모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혼란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만이 침묵할 것입니다.